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본 국제협의회 영상을 이미 지난 총재 자문회의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속에 가장 강렬하게 생각났던 게 나도 다시 한번 더 가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보다 옛날에 보다가 계속 뭐가 발전이 되고 하니까 화면도 굉장히 질이 좋아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로타리와 관련돼서 기적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 게 언제냐면 제가 07, 08년도 총재로서 2007년 1월에 지금처럼 올랜드가 아닌 샌디에고에 차기 총재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당시에 RI 차기 회장이 캐나다의 회계사였는데요. 윌프레드 제이 윌킨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아까 얼칙 차기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피치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까지 가서 무장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면서 소아마비 백신을 공급했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가 로타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평범한 일개 공인 회계사가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타리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비범한 일을 하게 하는 기적과 같은 존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적이라는 표현과 로타리라는 거를 매칭을 시키면서 굉장히 조금 가슴에 움츠러면서 다가왔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또 얼칙 차기 회장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정수 필터를 설치할 때 소년 두 사람이 더러운 물이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매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매직 오브 로타리라는 아마 표를 생각해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한 분은 스스로가 로타리는 참 기적과 같은 존재라고 느낀 분이고 한 분은 다른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들은 분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로타리 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게 있어서 로타리는 어떤 존재인가 내게는 어떤 기적과 같은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로타리 표가 기적을 이루는 로타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 제목을 로타리의 기적이라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시는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1803년에 태어나서 1882년에 돌아가신 철학자이자 시인인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시를 제가 들고 왔느냐 하면 이 시를 약간 뒷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중에서 가슴에 딱 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타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이라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라는 그 부분하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일치한다는 점이 굉장히 저는 신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시는요 지금 국내 모바일 플랫폼의 어떤 최고봉을 자리하고 있는 카카오 그룹의 창시자인 김범수 의장이 가장 자주 인용하는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빌 게이츠가 왜 당신은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 시를 인용해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야 한다는 가훈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로타리는
지난 1905년부터 119년간 그야말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입니다. 에머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에머슨의 시에 이렇게 대입해 봤을 때, 우리 로타리라는 존재는 분명 진정으로 성공한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가진 기적 중에 첫째를 저는 성공이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로타리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이 아닌 내 이웃,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한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로타리가 왜 기적과 같은 존재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은 행복이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1995년 대구 통일 로타리 클럽의 창립 멤버로 로타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9년 지금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24년 개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클럽에서. 저에게 있어서 로타리는 그만큼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럼 내가 왜 이렇게 로타리를 열심히 할까 생각을 해보면, 로타리가 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행복을 주고, 저희 클럽에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우리 클럽 회원 중에 가장 젊은 회원이 한 사람이 저희 클럽의 영부인들이 하는 그 홀트 아동 복지회의 그 도시락 봉사 모임에 자기 혼자 아침에 가서 도시락 봉사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들은 회원 얼굴을 잘 모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회원인 것이 밝혀져서 정말 놀랐는 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왜 영부인들 하는 봉사활동에까지 참여했겠느냐, 스스로 좋아서 하는 거죠.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로타리라는 것이 결국 행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행복의 조건은 빈도 플러스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니고 빈도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작은 기쁨을 자주 느낄 때 행복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로타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봉사활동 같은 소소한 봉사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번 자주 기쁨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행복 조건 중에 빈도라는 측면은 충족시키는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 지금 그 사회심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 중에 또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만큼 이제 행복에 있어서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뇌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맛있는 걸 먹잖아요.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멋진 이성을 만나서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걸 해소했을 때, 이것은 이제 번식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뭘 해주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이 생존이라는 것이 먹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생존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원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집단과 단절돼서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그 사람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존이라는 것과 관계라는 것은 생존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행복에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와 빈도,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충족해야만이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 로타리는 어떻습니까? 빈도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결국 관계 형성에도 성공시키는 그런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로타리는 빈도와 관계 모두를 충족시켜주는 행복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로타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책 하나를 꼭 소개시켜 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서 엄두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사놓고 한참 있다가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 잠깐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이런 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해서 지구의 주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설명하는 책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00만 년 전부터 우리 지구상에는 그 현생 인류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면서 종족들이 이제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또는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모 사피엔스하고 같이 이렇게 지구상에 존재해 왔는데 약 1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동아프리카에서 나타나가지고 출현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종족들을 다 지금 퇴출시키면서 결국은 이 지구상의 지배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배자가 되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약 7만 년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에게 인지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방식의 이제 어떤 변화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종하고 다르게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불안할 때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종교도 있습니다만 신화, 전설, 신, 종교 이런 것들을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는 이 능력을 통해서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강한 족들을 다 물리치면서 결국 이 지구상의 지배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라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해서 지구의 지배자가 됐는지를 설명하는데도 관계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잠깐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와 관련되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로타를 하면서 로타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저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알고 인사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지한 총재님께서 저희들과 있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었냐면 옆에서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제가 로타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저도 로타리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한 총재님처럼 훌륭하신 분과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로타리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로타리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주는 정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제 같은 경우에도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법조인이지만 저를 보면 문화예술계에 가면 저를 보고 문화예술계 인사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 학교 법인인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 교육계 인사로 분류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주 여성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줄기를 잡아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로타리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계 인사로 분류된 것은 제가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라는 딤프라는 이사장을 약 6년간 했습니다. 그 시작은 저희 클럽에
배성혁이라는 뮤지컬 관계자가 들어오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걸 발판으로 대구 콘서트하우스의 월드 오케스트라 시리즈 조직위원장을 3년을 지내고 거의 10년 정도를 문화예술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기저기 문화예술계 무슨 모임이 있으면 불려다니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계와 관련된 부분은 대구 보건대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희 총재님과의 인연 때문인데요. 저는 남성희 총재님을 이 로타리 이전에는 전혀 모르는 분이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생면부지의 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 후에 그걸 발판으로 대구대학교 이사장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주여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주여성 대구 변호사 회장을 할 때 이주여성 지원 변호사단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주여성 단체를 하나 설립을 해서 꽃집과 커피집을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을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이 뭐냐 하면 제가 로타리 총재 시절에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이라는 일을 개최하면서 이주여성 문제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로타리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로타리는 정말 기적과 같은 존재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로타리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로타리 인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이 과연 나 힘만으로 된 것인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마 로타리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로타리에 대해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타리 하면 봉사입니다만은 우리 이 로타리는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로타리는 봉사가 곧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큰 틀에서는 서비스 오브 셀프, 그래가 초아의 봉사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one profits more who serves best라는 최선의 봉사가 최대 이익을 얻는다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이 로타리가 지금 선두그룹에서 달려서 로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로타리 창시자인 폴 해리스가 있었던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다전 선두에서 뛰고 있는 게 요즘 인도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했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과 대만, 이게 로타리 강국입니다. 그럼 이 한중일 같은 이 세 나라가 왜 강국일까 생각해 보면 이 로타리 철학이라는 것이 저희 동양 사상하고도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우리 늘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선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이제 주역에 지금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는, 선을 쌓으면 반드시 그 집에 경사가 생긴다는,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로타리에 이렇게 심취해 있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타리라는 것이 결국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에 눈뜨게 해서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적과 같은 존재다. 저는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봉사를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 총재를 할 때만 하더라도 해외 봉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아쉽게도 저는 국내에서 봉사활동했던 것이 가장 큰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봉사라는 것이 제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적인 것은 2008년 1월입니다. 태안반도에 유조선이 침몰해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름이 온 바다를 덮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 3700지구 로타리안들과 함께 제가 태안반도에 가서 직접 저 기름때를 닦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봉사의 추억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이주성들을 위한 그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을 했던 건데요. 그 다문화 행복 페스티벌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인생에 있어서 이주여성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준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봉사가 됐습니다. 로타리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단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로타리를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이 좀 함양됐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경우에는 회장, 지역대표, 총재, 보좌역, 총재를 거치면서 사실은 리더로서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타리 조직이라는 게 좀 특별하죠. 여러분, 다른 조직하고 많이 다릅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기도 하지만 생각도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 다 잘났고, 그리고 입회하고 탈회하고 이런 것도 다 자기 마음대로고, 뭐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자를 수도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에서의 리더십이라는 게 일반적인 리더십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07, 08년도에 갔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덕트만이라는 전 나라의 회장이 로타리 리더십을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리더십에 비유했는 그런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5년에 총재님들을 가르치는 RI 트레이닝 리더로 다시 한번 샌디에고에 갔을 때 여전히 이분이 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리더십을 잠깐만, 오늘 리더십 강의가 아니니까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이 덕트만 이분 아마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 같은데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그 리더십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구성은, 오늘 그래서 제가 나왔는 김에 이제 오케스트라 구성까지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면서 즐기시라고. 보면은 앞줄에 지금 여기에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이 있고, 오른쪽 편에 보면 비올라, 첼로 이렇게 있습니다. 현악기 파트죠. 그 다음에 보면 클라리넷, 바순, 플루트, 오보에 해가 이게 이제 목관악기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호른, 트럼펫, 트럼본, 그래가지고 요게 튜바까지 있습니다. 붉은색. 요게 지금 금관악기 파트고, 뒤에 심벌, 팀바니, 타악기가 이렇게 있죠. 이런 종류로 구성되는 오케스트라 얘기를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자 입장에서 어떻게 리더해 나가야 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현악기 파트는 인원도 제일 많지만 가장 민감합니다. 가장 예민한. 그래서 늘 조율이 필요한, 조금만 하면 다시 또 줄이 느슨해지고 해서 조율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클럽, 우리가 있는 지구에도 반드시 이렇게 예민하고 늘 조율해 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구성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클라리넷, 오보에, 플루트 등의 이 목관악기 파트는 굉장히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늘 클럽 내에서든 지구 내에서든 말없이 지구 임원들을, 집행부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따라주는 그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호른, 트럼펫, 금관악기 파트는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자기 목소리가 분명하고 강하고 크고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악기는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는데 한 번씩 터질 때는 엄청나게 크게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반드시 비평가 그룹이 있는데, 그 비평가 그룹은 바로 전임 회장이라든지 또 지구로 치면은 전임 총재들이 바로 뭐 여러 가지 비평을 하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오케스트라를,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를 잘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이 로타리하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게 일단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요, 자기가 그 연주할 곡목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많은 그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악보를 당연히 외우는 건 당연한 얘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이 음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한테 들고 온다면, 우리가 로타리 리더로서 지금 시작을 한다면, 총재님께서는 뭐 전 지구의 클럽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역대표께서는 자기가 맡은 각 클럽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파악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어떻습니까? 늘 청취를 하죠. 아주 민감하게 청취를 합니다. 어떤 데서 아주 사소한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그걸 지적해낼 수 있는 정도로 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 로타리에 들고 오면 결국 자기가 가지고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계속 청취하고 또 청취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를 다 들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지적보다는 항상 격려하는, 그러니까 격려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들었는 얘기들 다 종합해서 자기가 공유한 경험들을 그들과 공유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유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대로 들고 와서 지금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난해에 이어서 제가 오늘 또 한 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 청취, 그리고 격려, 그리고 공유, 그리고 새로운 플랜을 짜나가는 것, 이게 이제 이 독트만의 리더십 얘기였는데요. 정말 우리 로타리는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로타리 총재를 마치고 대구지방변호사회를 회장을 했는데요,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는 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회장을 했냐면, 정말 로타리 총재를 잘했구나. 내가 그때 경험했던 이게 없었다면 내가 과연 이분들에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로타리라는 것은 저희들의 리더십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은 국제협의회 인터내셔널 어셈블리를 보면서 정말 로타리의 국제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를 잘 봤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타리는 평범한 우리 로타리안들에게 국제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인터내셔널 어셈블리는 총재가 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로타리의 세계화, 로타리의 국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세계대회고요. 반드시 세계대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들고, 또 하나, 거기도 만약에 가기 어렵다면 글로벌 보조금 사업에 동참해서 꼭 한번 해외를 나가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인도에 이제 유방암 검진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고 듣고 있고요. 또 뭐 베트남에도 사랑의 집집기나 지금 구승구계열, 뭐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 지금 남아있는 글로벌 보조금 사업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통해야만이 반드시 로타리가 얼마나 국제화된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로타리가 저한테 기적과 같은 존재인가 하면, 제가 2015년도 RI 트레이너로 샌디에고에 가서 2주간 머물면서 저는 정말 제 영어 실력의 부족함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통탄을 하고 2015년 돌아오는 날 그날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 제 어머니 돌아가신 날, 뭐 제가 외국가 있었던 날 이런 날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영어 공부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당연히 하고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영어 실력은 뭐 제자리 걸음에 불과합니다만, 그럼 이건 뭡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로타리라는 것이 나를 평생을 이렇게 영어 공부하도록 시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역 대표도 되시고 위원장도 되셨으면 이제는 이제 국제 로타리 웹사이트에 한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다 보셨나요? 한 번도 들어가 보시지 않은 분 있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타리, 국제 로타리 그 웹사이트의 첫 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에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40만 명의 이웃, 친구 및 리더들로 구성된 우리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과 자원을 들여 봉사에 나섭니다. 여기에 140만 명 해놔놓고 우리는 사람들을 연결합니다. 4,700만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매년 3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타리가 지금 얼마나 기적과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은, 우리 로타리는 지금까지 정말 119년 동안에 정부가 하지 못한 일, 그리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방치되고 있는 일들을 로타리가 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온 로타리의 업적입니다. 지금까지 119년간의 업적만 해도 이게 기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그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6개의 그 초점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금 조금씩 세상이 바뀌어감에 따라서 우리들의 초점 분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보존 같은 거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우리 로타리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19년간 이루었던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정말 평화정진, 문명 빈곤에 맞서 싸우고 사람들이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질병 퇴치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은 그 지구와 그 자원을 보존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이루어온 로타리는 이제 기적과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더욱 이제 로타리에 대해서 어떤 기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119년간 그냥 로타리를 해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로타리는 그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엄청난 자원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로타리 재단을 가지고 있고 120만 명이 넘는 로타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로타리가 기적이냐, 100년을 이루어왔는 것도 기적이지만 앞으로 100년을 가져갈 지금 이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로타리는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로타리 재단은 뭐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자산이 10억 불을 넘고 매년 3억 불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이 로타리 재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도 분명히 이 로타리는 계속될 것이고, 로타리를 통한 세상 바꾸기, 조금 더 나은 세상 만들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로타리 회원들이 지금 조금씩 줄기도 하고 뭐 늘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전 세계 이제는 12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만 116만 8,444명이라는 우리 로타리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희망, 로타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결혼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로타리 클럽 행사할 때 우리 집사람을 옆에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 말로 떼어야 하겠기에 내가 그 감사 인사를 말로 어떻게 띄웠느냐 하면 이렇게 띄웠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근데 결정적으로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뭐 사법고시로 소년 급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소년 등과를 못하고 좀 늦었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잠시 포기를 하고 직장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표를 내도 되겠나? 그 얘기하니까 집사람이 흔쾌히 사표를 내시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두 번째 고마운 게 이거였어요. 제가 로타리 입문하고 나서 어느 날 로타리 총재를 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또 물었습니다. 총재를 해도 되겠나? 이래 물으니까 로타리 돈도 많이 든다던데 총재를 해도 되겠나? 이러니까 하시오. 이래가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제가 참 결정적인 장면에서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뭐 인생에서 잘했는 거 세 가지 뽑으라 하면 뭐 어떤 얘기를 하던데 저는 제가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둔 것, 결단을 내린 것, 그리고 로타리를 시작해서 총재의 결단을 내린 것, 그리고 마누라와 결혼한 것, 이 세 가지를 지금 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누라한테도 이제 이 말을 곧 전할 건데요. 어쨌거나 저는 이 로타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왜 로타리 일이라면 이렇게 나와서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하는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지한 총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에서 한 발짝만 더 로타리 안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